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이 2월 4일, 지금 10시 15분 지나가고 있네요. 예, 제가 2주 동안 경주를 다녀왔는데요. 세미나가 있어서 경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에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경주는 사실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이렇게 오전에는 흐리다가 저녁에는 비 오고 좀 지난주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가지고 딴 때보다 좀 그렇게 날씨는 따뜻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찬바람이 좀 많이 불고 비가 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춥게 어떻게 보면 고생했던 것 같아요. 좀 경주에 다녀오고 나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은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경주에서 다녀오면서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거는 이 신라라는 나라가 조선보다 더 문화적으로 앞서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지금 나이에 다시 한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불국사의 계단이라든지 뭐 석굴암이라든지 이런 뭐 항룡사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조선 경복궁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궁이지 막 완전히 막 그 압도적인 기술로 해가지고 진 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보다 몇천 년 앞선 그 신라에서 그 조선보다 훨씬 이제 앞이죠. 신라가 지금 이렇게 뭐 불국사, 석굴암 이런 부분의 문화를 꽃피웠다는 거는 저는 문화는 사실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사실 보거든요. 예. 제가 좀 우리나라 갑자기 역사 얘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나라 사실은 이렇게 뭐 지금 고려 거란 전쟁 뭐 이런 거 TV 많이 나오지만은 제가 조금 고려 때까지는 그래도 좀 자주적인 나라였다고 많이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기대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좀 사실 가장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물론 뭐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한글도 창시하셨지만 좀 조선시대 때 이 문화나 그 조선시대 때 과연 문화를 뭐를 꽃을 피웠을까라고 했을 때 뭐 불교 문화를 꽃피웠다 아니면 뭘 했다 이런 거보다는 조선 시대에는 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들 이제 뭐 이권 아니면 당파 싸움 좀 요런 쪽에 좀 많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 신라의 문화를 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문화적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는 땅이 넓었던 거고 저는 이 신라의 사실은 이 문화적인 부분을 상당히 존중하거든요. 예, 이 신라에서 정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면은 지키고 싶은 진짜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면은 네, 저는 그 신라에 갈 때마다 좀 그 부분을 굉장히 고구려는 땅이 넓었지만 고구려에서 사실 이렇게 막 굉장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신라의 문화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제가 참 갈 때마다 이렇게 그 존경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게 요 앞전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굉장히 앞선 옛날에 있었던 그 문화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굉장한 거죠, 사실. 예, 신라 시대 때 이 정도 했다는 거는 그 정도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는 거의 뭐 예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문화적인 부분은 고려나 조선보다 거의 한 뭐 10배, 50배 신라가 저는 앞섰다고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좀 경주 얘기는 하고요. 지금은 일단 시황을 좀 읽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시황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연초고 방향을 잘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주 여쭤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뚜렷하게 시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그 분석이 아무래도 좀 조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음에서 좀 불안하신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제가 좀 시장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죠. 예, 5일인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원래는 지수가 빠져야 되는데 미국 금리 인상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실패한 금리 인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지수가 거품이 빠져야 되는데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대선 전에 경기가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시장 같은 게 무너지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는 무조건 경기가 항상 부양이 됐어요. 데이터를 뭐 이렇게 조작을 하든 아니면은 막 돈을 그쪽에다 몰리든 항상 미국, 왜 그러냐면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미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경기를 잘 끌어가는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지수가 빠진다든지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지 그러면은 다시 당선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밑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좀 옆에다가 치면서, 제가 이렇게 옆에 치면서 얘기할게요. 일단은 미국의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제가 이때 빠져야 되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내리면서 이게 올라간다고, 제가 이때 방향이 인상이 됐으면 거품 빼듯이 이만큼이 원래 빠져야 되는 건데 정책을 바꾸면서 미국 시장은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우존스가 38,0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49,000. 이것도 똑같죠. 다우존스하고 흐름은. 다음은 프랑스 보시면은 7,592포인트. 예. 보시면은 프랑스, 미국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요 두 나라. 그렇죠. 제가 사상 최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 사상 최고가죠 지금. 그쵸? 예. 독일 사상 최고가고요. 영국 어떻습니까? 영국은 그냥 지지부진한 박스권. 그리고 유로는 어떻습니까? 사상 최고가. 대만은 어떻습니까? 주봉으로 볼까요? 대만은 18,000포인트인데 사상 최고가 뚫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로 놓을게요. 요 앞전 고점 이제 하루 이틀이면 뚫죠. 그쵸? 일본 니케이도 사상 최고가 나왔죠. 홍콩 한번 볼까요? 홍콩 항생, 이거는 홍콩 항생은 거의 뭐 최저가. 러시아 한번 볼까요?
러시아는 그냥 바닥이죠. 예, 사상 최저가로 가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어,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미국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 프랑스, 독일, 유로, 대만, 일본 요거는 거의 그냥 미국 차트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러시아하고 가깝지도 않고 홍콩하고도 이렇게 가깝지가 않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게 지금 빠지고 있냐?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예.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지수 모양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다들 이렇게 가지고 똑같이 사상 최고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쵸? 예. 우리나라만 반대로 가고 있어.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이거 잘 시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서 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어 할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미국, 영국이라든지 진짜 이렇게 돈 많은 미국의 자산가들이 몇 조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경이 있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 단기 채권을 많이 샀어요. 사실 미국 단기 채권 뭐 3년물 이런 걸 많이 샀는데 돈이 원체 경으로 있다 보니까 한 5% 수익에도 만족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채권이 더 이상 옛날만큼 메리트가 없어요. 미국 채권이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 채권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 미국 채권을 샀던 돈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비트코인 시장. 그 다음에 이 주식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 올라가냐? 여러분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은 갑자기 제가 잠시만요. 은행이 이게 뭐 시티뱅크 그다음에 가장 큰 은행이 이게 참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게 여러 가지 JP 모건 뭐 이런데 같은 데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원래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홍콩이라는 데에서 사실상 이 홍콩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친척분들 중에서 JP 모건
뭐 이렇게 그 파견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일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JP모건 본사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알 텐데 이 홍콩에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센터 역할을 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런 전반적인 통제라든지 돈, 미국에서 온 돈이 바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홍콩을 거쳐서 저는 많이 들어왔다고요. 우리나라. 이 우리나라가 대만이나 이제 미국에 있는 돈이 일본은 일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베트남 이런 데는 홍콩을 거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 이제 사실상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센터 역할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돈이 우리나라로 홍콩이 센터 역할을 할 때처럼 안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미국 돈 흘러 들어오면은 이거 금세 코스피 그냥 이렇게 뭐 코스닥 이거 코스닥이네요. 예. 코스닥 코스피 이거 그냥 갑니다. 예.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미국, 프랑스, 독일, 유로, 대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 끝나면은 우리나라로 곧 있으면 돈이 들어와요. 홍콩이 센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같이 못 올라가는 거고 우리나라로 100% 돈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나라 지수도 곧 사상 최고가가 나옵니다. 요 부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은 홍콩이 센터 역할을 중국으로 반환됐죠. 예.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바로바로 수혜를 못 해주는 거야. 홍콩에서 돈이. 그럼 미국에서 바로 들어와야 돼. 일본에서 들어올 수는 없고 미국에서 이제 새롭게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옛날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나라 지수도 곧 사상 최고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코스피, 코스닥 이제 곧 사상 최고가가 올해 나와요. 우리나라도 나옵니다. 미국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또 내년에 대선이 있죠.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 때 바보도 비트코인 사고 바보도 삼성전자 사면은 못 먹어도 50에서 100%는 먹었어요. 이게 올해라고요. 예, 이게 올해입니다. 이거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경우 이때하고 다른 경우는 뭐냐면은 주식시장 비트코인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사상 최고가가 올해 나옵니다. 근데 트럼프 때는 부동산도 그렇게 올라갔어. 근데 부동산은 안 가.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거품도 많이 꼈지만은 그만큼의 매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올라가도 살 거야. 지금 비트코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걱정하지 마세요. 떨어지면은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옛날 부동산 시장. 강남에 아파트 30억짜리 나와도 이거 살 사람 있나요? 하면 저요 손 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비트코인 5,600만원까지 빠졌는데 사야 될 사람 하자마자 저요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제가 안 빠진다고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전략을 올해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은 부동산은 되도록이면은 하지 말고, 예, 부동산은 하더라도 다음 정권 때 하자. 눈치 보고 하자.
대신 이거는 공격적으로 해야 돼. 그럼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은, 공격적으로 한다는 게 뭐죠? 우리 전쟁할 때 전쟁할 때 야 전쟁 공격적으로 해봐라. 그럼 한 다음에 총 한 자루 가지고 막 미친듯이 막 달리고 미친듯이 뛰어댕겨. 그런다고 이깁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에서 바로 이 공격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은, 풍부한 시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많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총알을 튼튼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프랑스, 독일 여기가 꺾이면은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연초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 더 가요. 계속 불붙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불붙어서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3월, 4월 정도면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3, 4월이면은 불붙어서 이제 미친 듯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자체적으로 내년까지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앞으로 2년 정도가 좋다는 거고, 비트코인 시장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미국이 채권 시장이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으로 달러가 많이 몰린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채권이 사실상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비트코인 시장이 미국 채권에 있는 달러들이 계속 들어오는 이상은 비트코인 시장은 안 무너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올해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 사상 최고가가 나옵니다. 예. 비트코인 최소 8천이에요. 크게 보면 2억 갑니다. 부동산 하시면 안 돼요. 예. 부동산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처럼 대상은 누가 합니까? 당연히 현대차. 왜 현대차가 대장이 돼야 되냐면은, 현대차 작년도 순수 영업이익이 5조가 넘었어요. 5에서 6조. 삼성전자가 3조. 시가총액 삼성전자 400조, 현대차 48조, 50조예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수주 발주받은 것만 해도 내년도 또 사상 거의 뭐 삼성전자가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 200만 원짜리 그 지금 액면 분할해서 그런데 400만 원 정도 갔을 때, 지금 4만 원에서 8만 원 갔을 때 순수 영업이익이 7에서 8조 나오면은 삼성전자가 정말 선방한 거거든요. 작년 우리나라 영업이익 1등이 현대차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5조가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대차 이제 내년도 올해 연말 12월 달에 지금 영업이익을 6에서 7조를 무난하게 보고 있어요. 예. 당연히 현대차가 상당히 저평가된 겁니다. 예. 아주 요거를 제가 내일서부터 관심 종목으로 넣을 거고요. 좀 우리 그 다음에 종목하고 코인 얘기를 제가 할게요. 제가 알테오제는 빼고 시간 관계상 놀만 하면은 되겠죠? 그렇죠? 예, 놀만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주식은 제가
기존 보유 종목 노을만 한번 얘기할게요. 예. 자, 노을이 단순히 정치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미국 아마케라든지 노을에서 지금 세계 최초 요 판매되는 그게 지금 2월에서 4월 안에 재료가 나온다고 제가 했죠. 근데 요게 세계 최초인데 미국 대기업하고 합작 재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승부를 사실상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한동안 그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가격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때 제가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카톡방에서 맞췄다 뭐 그러신 분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는 빠지는 부분이 아니라 상승. 언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상승할 거냐. 그거를 봤을 때, 이게 제가 좋아하는 볼린저 밴드인데, 제가 일목균형이나 볼린저 밴드 이런 거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이걸 제가 볼린저 밴드에 좀 몇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근데 볼린저 밴드를 우리가 왜 보냐. 이 재료를 떠나가지고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일목균형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고, 균형표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고, 이 볼린저 밴드를 왜 봐야 되냐면은 이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밴드입니다. 예. 그럼 이 볼린저 밴드를 우리가 보면은 볼린저 밴드에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잠깐만요. 아유. 제가 그냥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볼까요? 예.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언제 노후를 사야 되죠? 요 이평선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평선이고 여기가 이제 이격이 두 배 위아래 두 배죠. 예. 그 표준 편차의 두 배씩인데 이 이격이 좁아질 때가 요때죠. 요때 요럴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볼린저 밴드로 보시면은 노후를 언제 사야 됩니까? 노후를 사야 되는 구간은 요때 볼린저 밴드 이격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산다면은 요때 예. 지금 볼린저 밴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때 그리고 요 앞전에 볼린저 밴드 좁아졌을 때 있죠. 그때 그다음에 요때 그다음에 요때 떨어지더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로 보면은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가 우리가 보면은 줄어들 때가 상승으로 전환 시점이라고 저는 돼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볼린저 밴드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라고 예정을 했을 때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정도가 전환 시점이다. 근데 연휴가 꼈기 때문에 목 지나고 연휴 지나고 상승으로 돌아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왜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하냐면은 자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했던 구간이 제가 요 구간이라고 요 가격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죠? 3,100원? 3,300원 사이죠. 그러면은 제가 왜 안 빠진다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세력의 매집의 구간까지 온 거기 때문에 세력이 빠진 거는 아닙니다. 세력이 빠지려고 하면은 이게 이런 게 장대로 음봉이 나와야지, 대량 거래로 빠져야지, 앞전 거래보다 더 큰 음봉이 나와야 세력이 빠지는 거. 이거 빠진 게 아니에요, 세력이. 예. 세력이 빠진 거는 절대 아니고요. 여기 선을 세력은 분명히 지킬 겁니다. 예. 지킬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요 노을 종목은 지금이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 맞다. 예. 좀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코인을 한번 좀 보고 가자면은 제가 비트코인 계속해서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요 비트코인이 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나서 그런데 이때 이럴 때 솔라나도 제가 이거 안 빠진다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알테오젠도 제가 안 빠진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게 지금 알테오젠, 솔라나, 비트코인 이게 왜 흔들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때도 왜 말씀드렸죠? 선물 시장이 있어요. 선물 시장. 예,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뭐 비트코인, 뭐 솔라나, 뭐 비트코인 캐시, 뭐 리플 이런 거 흔들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상승만큼 횡보가 나왔으면은 이게 저희가 비트코인으로 볼게요.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이지 않습니까? 요만큼이 하나의 상승 파동이야. 예를 들면 비트코인으로 제가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이 이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 여기가 6천만 원까지 갔다고 가정했을 때 막 이렇게 빠지고 막 올라가면서 흔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횡보를 했어. 그러면은 이게 상승 1파고요.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이 이게 나오면은 요 앞전보다 이게 훨씬 커요. 예. 무슨 얘기냐면 4천에서 6천만 원 갔다면은 6천에서는 1억 2천 1억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상승 1파를 마치고 상승 2파를 대기하는 과정. 상승 2파가 언제 나올지는 저도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상승 2파 대기하는 과정인데 중요한 건 뭐다? 상승 1파보다 상승 2파가 훨씬 수익률이 크다. 여러분들 제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솔라나도 리플 비트코인 캐시하고 똑같았어요. 요 구간에서 보면은 지금이야 그렇지. 요 구간에서 보면은 이게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리플처럼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빼고 근데 막상 상승 파동이 나오면 어때요?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럼 솔라나를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뭐 해봤자 뭐 몇 달이에요? 한 달, 두 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항상 수익률로 얘기하는데 이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빠지든지 아니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고 상승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식, 솔라나 이런 것들이 원래의 적정 가치라는 게 있어요. 아, 이클인데 34,000원이 뭐냐? 최소한 그래도 8만 원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적정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의 야, 솔라나가 어떻게 2만 원이야? 야, 15만 원은 가야지. 이거 말도 안 돼. 이 가격대까지는 살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순간에 비트코인 상승 2파가 나오는 구간에 알트코인이 적정 가치를 찾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앞전에는 솔라나가 수익이 가장 컸는데 막상 상승, 더 크게 상승하는 상승 2파가 오면은 솔라나처럼 안 올랐던 거, 저평가된 코인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리플 같은 거, 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거, 이런 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노을이나 비트코인은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도 주식 제가 알테오젠 왜 잡습니까? 코스닥 대장 되기 때문에. 그럼 코스피 대장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 지수 최고가 나온다. 현대차 준비해야 됩니다. 예. 좀 요 정도까지만 오늘 방송을 하고 요거는 제가 내일 아침에 신규로 추가를 할게요.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익률을 월간 수익률로 계산하나요? 그런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은 연간 수익으로 계산을 하죠. 제가 그 처음 만났을 때 말씀드렸지만 연간 수익으로 38%면은 우리나라 운용사에서 연봉 7억입니다. 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이번 달, 다음 달 이 38%가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뭐 내년에 수익 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연간 수익으로 낸다는 건 사실상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면 시장 12개월 동안 시장을 완전히 잘 읽어야 되거든요. 흔히 얘기해 가지고 누군가 문제를 내면은 12달 내내 정답을 맞춰야지 그게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답을 찾아갈 수는 있어. 근데 12달 통틀어 가지고 정답에 가깝게 문제를 푸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간 수익으로 봤을 때 제가 38%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처음 만났을 때 한 100% 정도는 200%, 300% 얘기 안 했죠. 그냥 100% 정도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이 힘들다고 좀 그릇이 제 이해는 되는데 주식은 연단위 투자고 사실은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만약에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인데 대구에 와가지고 막 그러면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막 이제 용산 서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막 수원 도착하려고 하는데 이거 부산 가나요? 아니면 아 이거 기차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단추 끼고 두 번째 단추를 끼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그래도 반 이상은 지나야 예,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데 하지 지금은 좀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올해 우리나라 지수 최고가 나온다든지
코인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게 상승 이평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또 이번에도 맞을 겁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설이 있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건강, 건강 꼭 챙기시고, 항상 좋은 시간만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걱정해야 되는 시기는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올라가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꼬꾸라진다든지 그런 부분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밝은 부분을 많이 좀 미래를 그려가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오래간만에 방송을 촬영한 것 같은데 그 모두들 편안한 시간 되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 예. 그리고 내일 카톡방에서 뵙겠습니다. 예, 좋은 밤 되세요.